중국 경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2년 말 또는 93년에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재벌 그룹들이 앞다퉈 중국을 거의 뭐 앞처질래 뒤처질래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소위 제조업의 강국이라는 그러한 그 나라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뭐 일본, 독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틈은 없고요. 우리나라만 잠깐 말씀드리면 주요 5개 업체인 SK, 삼성, LG, 현대, 그 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사실은 이제 세계 최대의 고로 연련, 그 다음에 냉연 강판 그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제철소입니다. 그 종합제철의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냉연 강판 이 부착시키는 그 원료로 굉장히 93년서부터 포철이 진출했다가 지금은 10개 공장이 다 사양화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합작 투자를 받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GM 100% 법인이 자회사로 설립될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100% 자회사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항상 파트너를 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기업, 그래서 중국산 기업하고 대부분이 50대 50을 종용하고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안 해주려고 90대 1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조건을 굉장히 아주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기술이 다 이전되고 나서 중국에 전부 시장 잠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100% 지금 철수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런 뭐 삼성이나 LG나 SK나 또는 롯데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그 대단히 그 중국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성공한 점도 있습니다. 매출을 굉장히 확대되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성장하니까 초기에는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본심이 그 사람들은 전부 기술 이전을 공짜로 해달라는 그런 명구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작 투자의 기본적인 명시적인 대가로 기술 이전, 무상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20년 걸리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기술이 이전되는 데는 5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데는 3개월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기술이 이제 다 합법적으로 다 중국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비합법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직접적인 자본 침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M&A 시장 또는 자본 출자 시장에서 다 진출했는데 엄청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카카오의 사실은 이제 전체 지분은 4%밖에 텐센트 지분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4%라는 지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40%, 70%의 지분을 텐센트의 자회사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단 4%밖에 출자하지 않는 텐센트의 자회사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음 카카오의 자회사를 다 먹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카카오톡도 이제 안전하지 않죠. 사실 우리 카카오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조회를 가능하게끔 그 다음에 소위 그게 됩니다. 해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다음 카카오 같은 엔터테인 또는 이 그 관문 업체라고 그러죠. 게이트 업체만 중국이 투자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전번에 SK텔레콤의 해킹, 유심 해킹이 이제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벌써 해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2,700만의 개인정보가 다 날아가는, 이번에는 뭐, 그것보다 훨씬 더 크죠, SK텔레콤이. 그래서 2억 3천만 명, 그러니까 2,300만 명이라고 그러는가, 뭐 그런 정보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화웨이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킹 칩이요. 다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메인 서버와 그 다음에 전자개폐기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해킹 툴을 전수하는 회사가 바로 다산 네트워크고
그 다산 네트워크의 그 예를 들어서 사장이 또 화웨이하고 또 깊은 연관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그런 기간 통신망, 그것도 이제 지금 거의 점령이 됐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삼성전자의 지배주주가 지금 이제 삼성그룹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삼성물산이 12.8%를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법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어떤 불이익이 들어갔냐면, 죄송합니다.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은 보험법에 의해서 총 자산의 3% 이상의 자기 계열 회사에 말하자면 취득은 가능하지만 말하자면 지배권, 의결권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3%, 총 자산의 3%를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면 총 자산을 취득 원가로 계산했어요. 취득 원가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건 다 취득 원가 5천 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법이 변경돼 갖고 이 특히 야당 측의 그 기한으로 그게 시가로 평가됐습니다. 시가로 평가되면 거의 한 1000배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000배 정도 올라가면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의 결정력,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력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갖고 있는 중에 12.8%가 없어지니까 불과 한 11.5%만 삼성그룹이 남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7.3% 갖고 있고, 3대 주주가 누구냐면 미국의 최대 자산 운영 회사인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그 블랙락이 5.3%의 삼성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데 블랙락의 관계 회사가 뭐냐면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은 뭐냐면 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회사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그러니까 유가증권 투자 회사죠.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그 관계 회사 블랙스톤은 뭐냐면 블랙스톤은 헤지펀드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쟁탈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 두 개는 같은 회사였어요. 같은 회사였는데 블랙스톤이 원래 모회사입니다. 블랙스톤이 모회사였다가 너무 자산 규모가 불어나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유가증권 투자 전문 회사인 블랙락을 이제 하나의 또 별도 자회사로 내놨습니다. 그럼 블랙스톤이 위에 모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주 구성도 똑같습니다. 근데 블랙스톤의 대주주로 누가 올라섰냐? 중국투자공사가 올라섰습니다. 그거는 중국 공산당의 직영 국부펀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투자공사가 블랙스톤의 10.0%,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계 펀드긴 하지만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역소 조항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1% 또는 한 주, 뭐 골든쉐어 이런 여러 가지 방어 조항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블랙락을 블랙스톤이 지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주주 구성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합병을 하거나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은 전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간다 해도 말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연금 7.5%는 어차피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면 리퀴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배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삼성생명법에 의해서 약화되면 삼성전자의 그 지배권이라는 게 우리가 뭐 미국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중국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 그런 위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지난 한 달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한종희 부회장하고 이재명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재용이가 중국을 갔다 왔죠. 이재명이하고 만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면 한종희 회장이죠.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 친구가. 같이 갔는데 그 다음날 이 중국에 이틀을 묵고 그 다음날 조카 결혼식에서 피곤하다고 해서 호텔 방에 잠깐 투숙하는 사이에 1시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삼성 측에서는 심장마비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저도 심장 그 질환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약을 또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시간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어떤 모조인 경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이 드디어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다른 동유럽 국가를 지배했던 그 경영권을 지배했던 사례같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복속하려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우방 국가고 우파 국가죠. 근데 이스라엘의 플레이티카라는 게임 업체, 세계 최대의 게임 업체를 중국이 또 인수했어요. 근데 게임 업체는 여러분들이 웃기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게임이 다 전투놀이 게임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노하우가 실제 전투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게임 업체를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3조 원인가 그 중국에 팔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국익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 말하자면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실 우려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요, 중국이 폐악질을 할 때 이스라엘은 좀 잠자코 코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후좌우의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굉장히 중국한테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똘똘 뭉쳐갖고 더 이상의 중국 자본을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물품에 대해서 최고 60%의 관세를 매기고 미국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취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일 먼저 중국하고의 단절을 취했어야 되고 폭파 모일 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그 HBM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몇몇 개의 특수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모든 기술까지 다 이게 거의 웬만한 소재 기반 기술을 다 우리나라가 전해줬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최후의 기반 기술까지 다 넘쳐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경제적인 침략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저는 국교 단절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상황은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장 모든 만악의 근원이 이재명이 폐악질하고 지랄하는 그 근원도 마찬가지고 권영세, 권성도의 저 폐악질하고 지랄하는 것 자체도 다 그 끈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나하나 뭐 첫 번째 움직이고 두 번째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싸움이 간편하다. 이 저자들을 중국 공산당을 타겟으로 계속 타동을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소정의 성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제 간단히 마치고요.